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증권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영업이익이 4조 6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에 앞서서 DDR4 가격이 40에서 45% 급등할 전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DR4 가격이 40% 급등을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HBM 콜 없이는 절대 반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뉴스의 중심을 보면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보면 7월 8일 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전년 대비해서 56%가 감소가 됐습니다. 매출은 약 74조 원, 이것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HBM3E든 AI 반도체 공급 지연, 콜 통과를 못한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1분기와 비슷하게 약 4조 원 정도 적자를 봤죠. 가전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이 갤럭시 S25도 1분기에서는 아주 선방을 했지만 지금 비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3조 9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중에 2조 8천인가 소각을 한다 그러죠. 하반기에는 또 HBM3E가 콜 통과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폴더블 요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실적을 이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잘 되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뭐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74주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보면 이게 떨어졌죠. 0.09%가 떨어졌죠. 이건 전년 대비, 작년 대비고 1분기 대비해서도 대략 한 5조 원 정도 떨어졌죠. 여기 또 영업이익은 6조 7천억에서 4조 6천억으로 이게 전년 대비 55.94, 56% 정도의 이게 그 실적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어닝 쇼크입니다. 그래서 DDR4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서 보고한 것을 이제 한번 분석해 보면 25년도 3분기 D램 시장을 요약해보면 가격 전망 DDR4는 소비자용 가격이 40에서 45%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됩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DDR4를 올해 12월에 생산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DDR4를 소비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재고 확보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DDR5는 15에서 20% 상승할 전망이고, 그리고 전체 D램 평균 계약가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그걸 한번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 D램이 있죠. PC D램은 8에서 13%, 서버용 D램은 3에서 8%, 그 다음에 LPDDR4X, 5X, 이게 저전력이죠. 23에서 28, 그 다음에 5에서 10% 상승.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구형, 이것도 구형이죠. 구형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픽 DDR, GDDR6, 그 다음에 7이 나왔는데 6, 이렇게 구형들이 가격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지금 HBM의 비중을 넓히면서 DDR4를 생산을 중단하고 HBM이라든가 DDR5 쪽으로 지금 전략을 다 전환 중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처에다가 이미 단종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단종 일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DR4를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니면 생산량을 좀 늘리든가, 또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도 향후 DDR4 공급 주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는 아직까지 주 종목이 DDR4니까요. 그래서 수요와 이제 재고 현황을 보면 PC OEM 업체들이 이제 그 매수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재고 비축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계약 가격이 상승 압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 유예도 거의 종료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25%라고 트럼프가 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 적용하는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7월 달에 이제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딜을 해보려고 그러죠. 재고 확보 수요가 지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 호환친 미개발로 인해서 시장 혼란 및 패닉성 구매지요. 종합 요약을 해보면 DDR4는 단종 이슈하고 수요 증가로 해서 가격이 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D램 시장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를 될 겁니다. 공급 제한, DDR4 이제 단종, 그 다음에 수요 급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3, 4분기, 3분기에는 뭐 확실히 올라갈 것들이 틀림없고 4분기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DDR4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DDR4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식적으로 뭐 상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의 메모리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을 본다면 D램, 낸드 플래시, HBM, MCP, LPDDR, DDR5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DDR4는 약 20에서 30%, DDR5는 점차 확대 중인데 25년 기준 추정을 해보면 그것도 25에서 35%, LPDDR5 요게 30에서 35%, HBM 및 그래픽 GDDR이죠. 요게 10에서 15%. 이렇게 딱 보면 HBM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그래픽 D램도 지금 제법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HBM의 비중이 10%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직 삼성이 공식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HBM3만 나가는 거고 HBM3E는 AMD라든가 뭐 브로드컴, 마벨 뭐 이런 데 조금 나가지만 그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DDR4는 여전히 서버 PC용 일반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DDR5 HBM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 전략상 DDR4 위치는 24, 25년부터 DDR4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중입니다. 단종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DDR5, HBM3E, 그 다음에 HBM4 부가 제품으로 이제 제품군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단종 또 생산 축소 발표를 다 했습니다. DDR4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 있을 거고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DDR4 비중을 줄이는 추세지만 여전히 20% 이상의 수준의 매출 또는 생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DDR4가 뭐 40, 45% 뭐 이렇게 막 뭐 20%, 뭐 30% 막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와 같이 DDR4의 가격이 급등해도 삼성전자는 HBM3E 8단 12단 콜 통과 없이는 뚜렷한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DDR4 가격 급등과 삼성전자의 실적 간의 연계성을 한번 살펴보면 DDR4 가격 급등의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DDR4는 이미 구형 레거시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삼성전자는 DDR4 생산 비중을 축소 중이고 단종 수순에 들어가고 벌써 수요처한테 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6월까지인가요? 이게 오더를 받고 12월에 단종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45% 급등하더라도 재고 물량 소진 혹은 단기 수요 대응용 공급 증가에 불과할 뿐입니다.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이고 수익성 향상에는 단기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DDR4를 굉장히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값싸게 잘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HBM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DDR4를 양산을 늘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지금 있는 설비를 가지고 최대한 DDR4를 생산을 해서
하여튼 이렇게 비쌀 때 왕창 팔아먹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HBM3의 콜 통과가 핵심인 이유는 뭐냐면 AI 서버 시장에서 HBM이 실질적으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HBM3는 AI GPU, 엔비디아의 H200, B200, GB200, GB300 이런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급부상을 하고 있죠. 고수익 제품 HBM의 ASP 평균 판가라 그러죠. 판매 단가는 DDR4에 비해서 5에서 10배나 비쌉니다. 만들기는 어려운 건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엄하게 좋죠. 삼성은 HBM3 공급 자격 획득 콜 통과 없이는 HBM 수익 확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매출이 어려운 것은 한 가지로 콕 집어 말한다 그러면 HBM3E의 콜 통과에 실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 테스트 통과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보면 엔비디아의 자격 절차, 저는 자격 절차, 품질 테스트란 말을 보다는 자격 테스트, 엔비디아에다 HBM3E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AI 고객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3E의 주요 공급체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삼성은 콜 테스트에서 발열, 성능 문제로 일부 통과 실패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체적인 그 과정에서의 실패도 있겠지만은 부분 통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잘 써서 조만간 빨리 콜 통과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HBM이 실제 전체 그 실적에서 미래 수익의 중심축인 만큼 콜 통과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결론을 보면 DDR4의 가격 급등은 단기 호재고 HBM3 콜 통과는 장기 실적의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표로 이렇게 그냥 별 숫자로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은 DDR4 등급만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평타밖에 못 치는 거예요. 절대로 DDR4가 40%, 50%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수익, 매출 구조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제한적이다. 진정한 실적 반등의 관건은 HBM3 콜 통과, 안정적인 대량 공급 능력 확보에 달려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3 콜 통과를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외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쪽에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DDR4는 단기적 마진 방어 수단일 뿐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성장 엔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DDR4는 삼성이 잘 만들어요. 규모의 경제를 이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40, 45%가 급등할 때 하여튼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재고 다 소진을 하고 그 사이에 HBM의 콜 통과가 돼야지만 엔비디아 납품뿐만 아니라 그 외 빅테크 기업들에도 납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3분기부터 정말 우상향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관건은 뭐니 해도 HBM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